자, 앞 시간에 기본과 관련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계획상 훈민정음을 나가려고 했는데 훈민정음 지금 학원 교재에서 이미 훈민정음과 관련된 부분을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특강만큼 아마 구체적으로 나가시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다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중세시기 국어였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훈민정음은 15세기고 소학원에는 16세기입니다. 이렇게 15세기에서 16세기여도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았냐면 실전 풀이를 하다 보니 순경음 비읍 그리고 반치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객체 높임과 관련해서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을 그 학원에 우리 교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확인만 하고 소학원회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지금 학원 교재였는데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 전에 주체 높임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주체 높임법은 다들 알겠지만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주어를. 그래서 보통 현대국어에서 뭐뭐께서나 뭐뭐시를 사용합니다. 명사 뒤에 께서나 아니면은 서술어에 시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주체 높임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로 형성돼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는 시 플러스 아가 아닙니다. 시 플러스 아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 없이 샤로 써줍니다. 샤. 그러면 예시를 본다면 위에 자음 어미, 그러니까 가다라고 할 때, 동사 가다라고 할 때 맨 끝에 기억으로 되어 있는 연결 어미가 나왔죠. 기억으로 되어 있는 연결 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은 시로 써줍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가다에 니로,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모음 어미 앞은 어떻게 되느냐? 모음이 탈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음이 탈락한다. 자, 예를 들어서 샤가 있습니다. 가샤라는 언어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선어말 어미인데 선어말 어미가 이걸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우리가 문장 끝이 어말 어미로 끝나야지 선어말 어미로 끝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가 왔는데 뭐 한 겁니까? 탈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셨다. 이것도 보면은 맨 끝이 지금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잖아요. 근데 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사이에는 뭐가 끼어 있다? 아가 끼어 있다가 탈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선 쓰여지는 게 샤로 쓰여져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는 모음이 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들어가서 탈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현대 국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가서 기다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기본형이 가면 가다라는 기본형을 쓰면 뒤에 서가 온 게 아니고 아서나 어서가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서가 오면 가다의 아와 아가 어때요? 동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탈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 더 보면 거기서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종결이 서로 끝났죠. 그쵸? 이건 어간입니다. 서다라는 어간인데 어간으로 종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어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쵸? 어가 왔는데 탈락한 걸로 보죠. 하나 더 볼까요? 무엇이 나르샤라고 하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입니다. 무엇이 나르샤, 나시어 이런 뜻인데 세상에 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본으로 확인을 하면 나르시어가 됩니다. 나르시어. 그럼 하나씩 연결되면 나가 예고, 르가 예고, 시가 예니까 현대 문법으로 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샤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 지금 뭐가 왔습니까? 모음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겠죠. 왜? 탈락했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주체 높임법이고 상대 높임법.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듣는 이를 높인다. 하지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우리 현대국어 문법 요소 공부하면서 배웠죠.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는 게 바로 상대 높임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목할 게 뭐예요? 요 하쇼셔체입니다. 아주 높임 표현의 하쇼셔체.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잠깐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서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집이 주변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최전방부대인 10비행단이죠. 선생님은 그 공군을 나갔거든요. 자, 지나간 것 같네요. 다시 우선은 이 하쇼셔체일 경우에만 선어말 어미 이나 it을 붙입니다. 다른 말로 형태소가 쓰인다,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 라고 하는 건 이 하쇼셔체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됐죠? 예를 들어 객체인 경우에는 순경음 비읍이나 비읍을 사용해서 즉, 읍 이런 단어가 왔잖아요. 형태소로. 그쵸? 그런 것처럼 상대 높임법에서는 아주 높임만 이와 it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 낮춘다라는 거 하라체나 하야서체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선어말 어미가 다시 말해서 형태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하다면 하나다, 해라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평서문에서는 이를 사용하고 의문문에서는 it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아주 높임이기 때문에 뭐뭐 씁니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하다로 연결하면 하나 이를 집어넣어야겠죠. 이다. 의문형이라면 합니까로 해석이 되고 하나니 it가로 해석이 됩니다. 이 it은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겁니다. 의문형 뒤에 종결 가가 붙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상대 높임법을 예로 보면 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해석이 뭐뭐 씁니다죠. 그쵸?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평서문이기 때문에 이가 들어간다. 주어 내가 듣는 이인 왕을 높이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it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판정과 설명 의문문으로 나눕니다. 판정은 예, 아니오로, 설명은 질문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질문을 받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설명 의문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의문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 이런 단어들이 오겠죠. 자, 그리고 it가, it고, 판정 의문문은 아형, 의문문, 설명 의문문은 고, 오형으로 표현이 되네요. 자, 여기 보니까 삶이 이러하거늘 아들을 여의겠습니까? 아들과 이별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쵸?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 it을 쓰고, 상대 높임 it을 쓰고, 뒤에는 가를 써줬습니다. 밑에 대왕이시여 어찌, 의문사가 들어가죠. 의문사,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오형인 it고로 씁니다. 오형인 it고, 나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듣는 이인 대왕을 높였다. 대왕을 높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자, 기억 다들 나시죠? 교재에서 수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을 하고, 선어말 어미 5까지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5까지만 확인을 하고, 자, 선어말 어미 5입니다. 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는 건데, 양성모음 뒤에서는 오로, 음성모음 뒤에서는 우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는 화자임을 나타낸다. 화자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1인칭보다는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제 분명히 너에게 닐오리라, 이르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이르리라,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쓴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닐오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1인칭임을 나타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역할은 관형사형 어미로서의 역할인데, 니은 리을 앞에 쓰여 관형절이, 자, 관형절이 나왔습니다. 문장과 관계된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꾸미는 말의 용언이 의미상 목적어나 부사어일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위로 올라와서 현대 국어로서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학생들이 아직 문장에 대해서 배운 학생들도 있고 문장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겹문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위에 지금 예시로 겹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겹문장. 비버가 추는 춤이 좋다. 비버가 추는 춤이 좋다. 그러면 이 문장을 두 개로 빼면, 지금 여기가 관형이죠. 그쵸? 관형격 어미가 쓰였으니까 여기가 관형입니다. 관형이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겠죠. 춤이라는 명사. 그렇지만 이 춤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면은 목적어가 됩니다. 자, 보세요. 비버가 춤을 춘다.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비버가 춤을 춘다와
춤이 좋다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목적어나 부사일 경우를 드러낸다 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보면 얻는 약이 무스걷고 얻은 약 해석본으로 봅니다. 얻은 약, 그럼 이게 관형사형 어미죠. 그래서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해석할 때는 약을 얻었다, 약을 얻었다 이렇게 문장으로 빼겠죠. 그쵸? 이럴 경우에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인다 이겁니다. 은에 나, 오,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언론의 선어말 어미 오는 약이 언론의 목적어임을, 분명 목적어는 아닙니다. 그냥 문장으로 보면 언론 약이 이랬으니까 이거 주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 오가 나왔을 때는 얘를 넘겨서 목적어임을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문장 해석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학생들은 62페이지를 펴니다. 62페이지 소학원회를 핍니다. 자, 보면 여기 지금 소학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몇 세기라고 그랬죠? 16세기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 15세기와는 같은 중세국어 시기지만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소학원에는 딴 게 아니고 이해를 할 때 효도의 시작에서 효도의 끝을 언급할 것이고, 또 하나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효도에 대한 이야기,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미리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자 그랬어요. 자, 해석을 보면 학생들은 뒷부분에 뒷장에 63페이지에 해석본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면 됩니다. 공자께서죠. 공자께서. 그러면 이 이가 뭐가 됩니까? 주격조사가 되겠죠. 지금 여기 주격조사라고 나와 있네요. 주격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격조사. 이 이는 그러니까 공자라는 단어에 이가 붙은 거죠. 이가. 얘는 공제가 아니고 공자 플러스 이입니다. 공자 플러스 이. 공자께서.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밑에 동국정은식 한자음이 폐지됐다. 이 동국정은식은 언제 쓰였습니까? 이상적 한자음이라고 해서 중국의 성조에 맞춰주기 위해서 훈민정음에서 쓰였죠. 훈민정음에서. 그렇지만 여기는 동국정은식 한자음이 폐지가 됐습니다. 형식적으로 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성 이응을 써준다던가 아니면 여린 히읗을 밑에 받쳐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자음에서. 다시 증자에게. 자, 그러면 이 다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부사격 조사가 되죠. 부사격 조사가 되고 일러 아주 중요합니다. 일러 원래 일러가 돼야 되는데 닐이 왔습니다. 자,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나 아니면 리을이 오는 걸 꺼리는 걸 현대국어에서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그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자가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녀자로 쓰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리을로 활용이 되지 않고 리을 이응 활용을 했습니다. 리을 이응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5세기,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었다면 닐어로 쓰였을 것이다. 닐어. 하지만 지금 16세기부터는 무슨 형이 됐다? 닐러, 리을형이 됐다.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대국어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를 플러스 오게 되면 1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미 어는 그냥 들어가고 의가 탈락되면서 그 다음에 밑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겨서 리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현대국어는 지금 리을형인 거죠. 리을형. 지금 이 닐러도 리을형이고 15세기에 리을 이응형이었다면 닐어로 쓰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가라샤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가라샤대 이것도 똑같아요. 15세기였으면 갈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어적기를 썼겠죠. 그리고 샤가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공부했으니까 샤면 뭡니까? 주체 높임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주체 높임이면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모음이 와야 됩니다. 이 사이에 모음이 와야 되는데 대가 왔네요. 그러니까 여긴 모음이 왔지만 모음 정확히 말하면 아가 왔을 텐데 이 아는 탈락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몸이며 얼굴이며 자, 여기서 얼굴은 지금의 얼굴이 아니고 꼴, 형태, 전체적인 모습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대국어로 오면은 얼굴, 앞면 자체만 얘기하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된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머리털이며 자, 지금 보면은 우리는 계속 뭐와 비교를 하면서 읽습니까? 15세기의 훈민정음과 비교를 하면서 읽는데 여기 보면 끊어적기가 많이 되어 있네요. 끊어적기. 가라샤대 모이면 얼굴이며 머리털이면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 끊어적기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16세기 와서 끊어적기가 완벽했다라는 게 아니고 끊어적기와 함께 이어적기, 연철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에서는 이어적기를 웬만하면 지켜줬지만 이제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함께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게 16세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살은 자, 머리털이나 살인데 지금 살은인데 살흔으로 나오죠. 이 히읗은 뭡니까? 자, 앞 시간에서 공부를 했었죠. 히읗 받침이 있는 체언입니다. 이 히읗 받침이 있는 체언은 따로 문법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단어가 생성될 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반응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살이라는 건 뭘 갖고 있다? 히읗이라는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돌과로 적혀져 있는데 해석본을 보면 돌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에는 뭐가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히읗 받침체언, 종성체언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부모께 자, 깨라는 건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거죠.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나오네요. 즙이 나왔네요. 자, 받다와 즙은입니다. 받다와 즙은. 그런데 15세기였으면 어떻게 썼을 거예요? 받, 자,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은이 오겠죠.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아하, 여기서는 뭐가 소실됐다? 순경은 비읍이 16세기부터는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서 오로 바뀐 거죠. 자, 앞 시간에 문제 풀면서 봤죠? 오로 바뀐 겁니다. 것이라, 겉이란데 여기서는 또 뭐예요? 연철이죠, 지금. 분철이 아니고 연철. 자, 그 다음에 감히 헐워, 헐게하여 이런 뜻입니다.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몸을 상하게 하여 사동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사동형.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헐다 사동접사 우 플러스 어 이렇게 왔겠네요. 그쵸? 샹의 오디 자, 여기 오디는 상하게 하지라고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국외음화가 안 된 겁니다. 상해 오지 아니 함이 이런 뜻이죠. 아니함이 자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홈은 왜 홈으로 나왔을까요? 명사형 어미 기억나죠? 어미 옴이 쓰인 겁니다. 15세기에서는 옴과 음이 같이 쓰였죠. 당연히 왜 옴과 음이 같이 쓰입니까? 앞에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옴과 음이 쓰였습니다. 아니하다에다가 옴이 쓰였네요. 아니함이 효도에 비르소미요 비롯함이요 이랬습니다. 비롯함이요. 그러면 얘는 비릇 플러스 명사형 어미 옴이 온 거고 뒤에는 지금 이오가 온 상태입니다. 그쵸? 이오. 자, 이오는 딴 게 아닙니다. 서술격 조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연철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연철이 돼서 넘어가서 비르소미오가 됐습니다. 그럼 딴 게 아니고 우리는 모음조가 정확히 됐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중성이죠. 음성이죠. 오는 양성입니다. 우리는 중성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보면 됩니다. 의와 오니까 당연히 어때요? 의와 오니까 모음 조화가 안 됐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모음 조화가 안 되면 15세기에는 모음 조화를 잘 맞춰줬으니까 이렇게 바꿔봐라. 그러면 비르 수미오 옴이 아니고 명사형 어미 um을 쓰겠죠. um을 써서 비르 수미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몸을 세워. 자, 몸을 세운다는 거는 출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세워. 자, 세워도 원래는 정확히 이런 단어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붙여 배울 때도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죠. 붙여.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형, 다시 말해서 어간이 뭡니까? 몸을 세우다 할 때 서다가 됩니다. 셔.
어간셔에 플러스 이, 우, 그 다음에 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동전미사 우와, 그 다음에 접사 이가 두 개 쓰였죠.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이중사동이 되겠네요. 이중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출세하여 이거니까 세이우어, 얘는 종속 연결어미가 되죠. 연결해주는 어미가 됩니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죠. 당연히 아래 하니까 야로 갔겠죠. 모음 조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야로 갔을 것입니다. 이름을 후세에 배퍼 그랬습니다. 자, 후세에 배퍼. 얘도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셔에다가 플러스 2가 온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셔 플러스 2가 온 거니까 그럼 이 얘는 뭡니까? 아까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2로 끝난 모음 뒤면 얘 중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얘가 온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앞에 영상이나 내용 다시 확인하세요. 얘가 옵니다. 이 얘는 당연히 뭐예요? 부사격 조사죠, 지금. 부사격 조사. 자, 베풀다 이거예요. 후세에 베풀어. 베풀므로써. 이 써는 딴 게 아니고 그냥 써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미상 이로써 그것으로서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문에 써 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써.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사가 되겠네요. 부모를 현적해. 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드러나게 이런 뜻이지만 여기는 현저하게 이렇게 썼죠. 현저하게.